에센셜 백제 이제 변액보험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해서 총 한 50개, 50개에서 60개 정도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우리나라 변액보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이 부분은 좀 쉽게 그 중에서도 아마 좀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입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좀 엉뚱한 지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거 고르는 문제인데, 방카슈랑스 확대 판매를 위해서 선진상품 도입하는 거하고 우리 변액보험 도입하는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쉽게 고를 수 있는데요. 1번, 2번, 3번이 그러면 결국은 도입 배경이 되겠죠. 리스크 적정 관리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식 회사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일종의 투자형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장기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나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보험금이 적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만감들, 고객들의 불만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반영해준 그런 상품,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투자형 상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변액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순서는 이게 간혹 우리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신, 연금, 유니버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보장성, 그 다음에 저축성, 그 다음에 종합형,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 거죠. 보장성, 저축성, 그 다음에 종합형, 이렇게 돼서 우리가 종신, 연금, 유니버설 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는요, 보험업법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변액보험 자체가 투자형 상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양쪽의 법을 다 적용받는 그런 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시에도 우리가 변액보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틀린 지문으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액보험이 투자형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하고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판매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변액연금보험 아니죠. 뭐였습니까? 종신, 연금, 유니버설 순이었습니다.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안정성보다는 뭐를 더 위해서? 수익성을 위해서 우리가 도입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바뀌었습니다.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더 선호하는, 높은 수익을 더 원하는 그런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객들을 위한 보험 상품, 그게 바로 변액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도입 배경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번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 한번 보면,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 이제 우리가 보장이라고 하는 일반 주머니가 있고 우리가 실적이라고 하는 특별 주머니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요거를 일반 계정이라고 하고, 우리 변액보험에서 또 일반 계정도 운영하지만 요거하고 아울러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투자형 상품에 투자해서 실적의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래도 플러스를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특별 계정을 운영하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거에 그 상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의 법률상의 정의는 우리가 보험금이 뭐에 따라 운영되는 거냐면, 평균 공시율이나 이런 것들, 공시율이나 예정률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은 일반 보험이겠죠. 근데 우리가 투자형 상품이니까 어떤 투자형 상품의 자산 운영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자기 책임 중심의 그런 보험 계약을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산 운용의 성과에 변동하는 보험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변액보험의 주요 법적 근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험업법에서 우리 보험업 감독 규정이나 보험업법을 통해서 근거가 마련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상품 운용에 대해서는 2009년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런 통제들을 받는 집합투자 요건을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은 보험업법만도 아니고 자본시장법만도 아니에요. 둘 다의 그런 법적인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규정을 둘 다 받고 있는 그런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법률상 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 평균 공시율이라 그러면 일반 보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거.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예,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우리가 이제 그 상품 자체를 운영할 때 적용하는 건 자본시장법인데 기본적으로 일반계정, 특별계정을 운영하는 것 어떤 변액보험의 운영의 근거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은 2003년 교차모집제도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2002년 3년에 우리 보험업법 그런 감독 규정이 실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자, 법률상 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번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들처럼 그런 내용 제일 중요한 게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운영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이었습니다. 40번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계속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를 두 개로 나눴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반 보험업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세부 상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품들이 적용된다. 이렇게 알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게 설명한 거 고르는 거니까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으며 보험법은 적용받지 않는가가 아니라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험업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자본시장법도 같이 적용받는다. 임직원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을 합격하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험을 합격하시면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안 되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험회사에서 이 자격시험 보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일반 보험상품과 분리하여 특별계정, 아까 특별계정, 특별한 주머니를 운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계정, 특별계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을 고르는 문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펀드를 규제하는 것. 펀드를 규제하는 건 뭡니까? 그 특별 계정을 규정하는 건 보험업법이지만 특별 계정 안에 들어있는 펀드를 규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펀드라고 하는 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집합투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본시장법만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험업법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자본시장법을 같이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만이니까 틀렸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 푸실 때 만 들어가는 거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의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액보험 상품 안에 있는 그 펀드 상품들을 운영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서 양쪽을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특별계정에서는 자산운용 방법 등에 있어서 일반 계정과 동일한 당연히 일반 계정과 동일할 거면 일반 계정만 운영하지 왜 특별계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제한이 적용된다가 아니라 다른 별도의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특별계정의 그 펀드 상품들이 별도의 규정을 받는다,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규제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양쪽을 다 적용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40번이었습니다. 41번 법적 규제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판매 자격 제도는 자본시장법하고 관계없습니다. 자격 제도나 판매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험업법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특별계정 안에 들어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어떤 상품들, 그게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내용들이 어디에 규정을 받는다고요? 자본시장법에 규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설명된 거니까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는 법적 근거가 생명보험업계의 자율규정이다. 아니겠죠. 자율규정이 아니라 보험업법을 통해서 우리가 규정을 받는 거고 보험회사 입사 후 3년이 경과한 직원은 별도의 시험 없이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같이 자격시험을 봐야 우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설계사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변액보험 모집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 보시는 거니까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 그래서 제 아무리 사장님이어도 안 됩니다. 그죠? 사장은 물론 판매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고위 임원이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근무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이 어떤 게 있냐? 우리 특별계정에 운영하는 상품들 대표적으로 오래되고 별도로 운영돼서 실적을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퇴직보험이 대표적이고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특별계정 상품이 뭐냐? 그러면은 변액보험이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액보험은 금융투자의 상품처럼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험 그 펀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을 물어보는 시험이 이러한 형태로 가로치기로 많이 나오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 책임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임원, 중개사 등 모든 모집종사자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변액보험 모집이 가능하다. 이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고 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말 그대로 특별계정 안에 있는 펀드만을 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자격제도라든지 아니면 법적의 규제라든지 규정은 전부 다 뭐에 따른 거라고요? 보험업법.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판매할 수 있고요. 판매 자격제도의 도입 근거가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변액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중복된 문제도 있지만 변액보험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적인 규제는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 양쪽을 다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누구도 그냥 판매할 수는 없고 반드시 변액보험 판매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41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변액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변액보험이니까 보험금이 변한다.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변액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좀 설명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선택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은 일반 계정이 있고 특별 계정이 있는데 여기는 실적과 관련돼서 실적 배당을 할 수 있는 변동보험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보험료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죠.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는 부분도 실은 실적에다 넣으면은 특약이 변동성이 생겨서 특약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특약도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특약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수익증권과 유사한 자산운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사망금 보증은 보험 고유의 기능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아니겠죠. 우리가 이 최저사망금을 우리가 변액보험에서는 특별히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일반적인 수익성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금에 대한 보장 기능이 없죠. 그런데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최저 사망 보험금을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그죠? 특별 계정에 펀드형 상품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실적이 계속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서 매일 변동하는 그런 보험이 변액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망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변액보험 상품, 우리가 변액보험 상품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크게 종신보험, 연금보험, 유니버설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유니버설보험 안에는 보장형이 있고 적립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보장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은 이제 주로 사망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장해주는 거에 종신, 유니버설에 보장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축형에는 우리가 말하는 연금, 변액연금이 있고 유니버설 안에 적립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설의 보장형. 요거는 시험에 다음 중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변액보험 상품은 이렇게 동일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이 악화되어도 해약환급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진 않고요.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합니다. 최저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기본보험금으로 보장하고 어떤 경우는 저축성 같은 경우는 기납입보험료로 보장해준다. 그런 정도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해약환급금은 절대적으로 보증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까지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금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일반 보험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니죠. 변액보험 실적 배당형 상품은 맞지만 우리가 일반 보험에 적용되는 변액종신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동일하게 받고요.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금 그런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연금 세액, 연금 과세, 연금 분리과세 그런 부분에서 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이 변한다라는 의미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별도의 계정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 다만 해약환급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서 4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특별계정에 의한 자산운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변액보험은 우리가 최저사망금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어떤 일반 계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특별계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실은 투자형 상품들이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요 안에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나중에 지급해 주는 보험금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그런 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번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맞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자산평가와 결산 시기는 매일 이루어진다. 그죠? 매일. 왜냐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주식이나 채권은 매일 가격이 변동하니까 매일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어떤 상품, 예를 들어서 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변액종신이나 변액유니버설의 보장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보험계약은 특별계정의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거. 기본보험계약은 여기 일반 계정에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변동보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은 변동보험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보험계약은 아니고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형인 경우에는 기본 보험금을 최저사망 보장금으로 보증하고요. 대신에 저축형인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 그러니까 기본 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합니다. 변동보험계약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가로 납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내게 되면 일반 계정에 집어넣는 게 있고 특별 계정에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과 투자신탁, 우리 투자자의 법적 지위가 다르죠. 보험은 우리가 보험 계약자가 투자자의 법적 지위고요.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펀드는 누가 법적 지위를 갖습니까? 수익자가 갖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액보험하고 투자신탁 상품의 공통점이 아닌 거, 공통점인 거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럴 때 투자자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 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 또는 보장형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장형 상품, 사망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변액보험 상품이 되겠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최초로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 그죠? 기본계약의 기본보험금과 투자 실적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보험금이 있고 기본계약이 있고 변동보험계약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거고 여기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된다. 그래서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게 변동보험계약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게 변하는 거예요. 요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게 변액종신과 변액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설의 저축성, 적립성 우리가 적립형 상품인 경우에는 저축성 그런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매일 변동이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매일 변동되는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매월 한번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평가는 매년 1회? 아니죠. 우리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산평가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산평가는
매일 일어나고 있죠. 매일. 그죠? 매일. 편익보험 같은 경우 특별 계정, 아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게 매년 1회 일어나면 일반 보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특별 계정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은 매일 사고 파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매일 변동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변액보험은 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최종 보증 이율이 아니라 최저 사망 보험금이라고 하는 최저 보증이 있는 거지 보증 이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보증 이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보험 상품이죠. 보험 상품에서는 보증 이율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변액보험은 보험 고유의 기능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펀드의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보증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아니죠. 그 최저 보증을 위해서 보증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 앞에서 나온 문제, 좀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일반 계정과 별도로 해서 투자형 상품에 넣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수익성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운영되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들은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매일 주식 채권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일 변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이었습니다. 44번 상품 구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품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사망 보장을 해주는 종신보험하고 변액 유니버설 보험의 보장형 상품이 하나 있고요. 저축형이라고 하는 우리 변액연금과 변액 유니버설의 적립형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액 종신보험하고 유니버설 보장형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 투자 실적에 따라 운영되는 변동보험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보험계약이 되는 기본보험금과 그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운영되는 변동보험 계약이 있는데 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하고 추가적으로 선택특약이 있다. 그래서 선택특약은 우리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보험금,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변동보험계약은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변동보험계약은 우리가 실적의 기초가 되는 거지,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기본보험계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계정에 있는 기본보험계약이 되겠고요. 변동보험계약의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최저보증금액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액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저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한다. 그래서 최저보증금액은 일정합니다. 딱 정해진 그런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다. 변동보험계약은 수익률에 따라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보험료에서 기본보험계약에 투자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변동보험금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보험료 중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추가로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요. 누적되지도 않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에 보험료 냈을 때 나눠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첫 번째였습니다. 45번 상품구조 두 번째입니다. 변액보험의 상품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구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장형이 있고 저축형이 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는 거 우리 계속 설명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 적립형은 변동보험금을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아니죠. 우리가 변동보험금이라는 게 아니라 적립형 같은 경우는 기납입보험료, 연금도 마찬가지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사망금으로 보증해요. 대신에 유니버설 보장형이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사망금을 최저 보증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적립급 보증을 선택할 경우 연금 개시 시 최저 연금 적립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보장한다. 그죠? 저축성이니까 기납입보험료로 보장을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변동보험계약은 특별계정의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으로 추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보험료에 일반 계정에 넣고 변동보험계약에 넣는 겁니다. 추가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계약자 적립금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된다. 그게 아니라 계약자 적립금은 우리가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우리의 사망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고,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돼서 실적에 따라서 변액연금의 그런 연금 지급액이 변동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과 유니버설 적립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저축성이죠. 저축성 사망일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그죠? 사망보험금. 사망 시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망하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할 때는 기납입 보험료를 보장을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망할 때는 기본 사망 보험금하고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 그 다음에 이제 기납입 보험료에서 가장 큰 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은 특별계정 펀드 수익률이 악화되어 위험보험료를 계약자 적립에서 공제하지 못할 때 우리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금에서 위험보험료를, 여기도 가가 빠졌네요.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보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공제하지 못할 때 우리 보증증금에서 대신 빼서 위험보험료를 공제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이 다 없어지면은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유지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납입 최고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본보험계약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로 운영되는 거, 특별계정 운영 실적에 따라 추가로 운영되는 건 뭡니까? 변동보험계약입니다. 기본계약은 우리가 최저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증해주는 그런 일반계정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선택 특약 보험료는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아니죠. 아까 일반 계정, 특별 계정이 있고 선택 특약이 있는데 요 특약은 우리가 나중에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 계정에 투입되지 않고 일반 계정에 투입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도 가능한 거예요. 선택 특약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도 적용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변액보험에서 해약 환급금이 낮아지면 최저보증 사망보험금도 낮아진다? 관계없죠. 최저보증 사망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투자 실적이 안 좋아도 최저 사망금을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니까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저축형 변액보험과 보장형 변액보험이 있는데 보장형인 경우에는 기본사망보험금을, 그 다음에 저축형인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그 다음에 우리 선택특약에 대해서는 일반 계정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최저보증 옵션의 이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변액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는 최저보증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험이기 때문에 최저보증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액보험에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최저사망 보장해주는 것을 우리가 GMDB 이런 게 있고요. 연금에서 보장해주는 최저연금을 보장해주는 GMAB 등등 여러 가지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요. 어떤 변액보험에서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디폴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변액상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재원, 그죠? 아까 말씀드린 GMDB 사망보험금과 GMAB 연금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증 내용과 보증 비용이 회사별로는 다릅니다. 회사별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스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변액 유니버설 보장형은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장형 상품은 종신보험이나 유니버설의 보장형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 보험금을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변액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증 옵션 뭐라고요? GMDB,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이것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연금 개시 후에 보험기간 중 연금재원을 특별계정에서 운영할 경우 특별계정의 투자성과에 관계없이 연금재원의 일정 수준을 종신토록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 옵션이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물론 이제 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종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종신 인출, withdraw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LWB 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GLWB 아시겠죠? 요거는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용어의 정답이 있습니다. 종신토록 인출한다. 요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설 적립형은 최저 사망보험으로 저 말씀드렸습니다. 적립형이 아니라 보장형일 때 기본 사망보험금, 적립형인 저축형일 때는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한다.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므로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증을 하지 않는다. 아니죠. 최저 사망보험금 이라고 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이라고 하는 GMD 됐습니다. GMDB는 모든 변액보험에서 디폴트로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최저보증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해주는 제도고 보증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최저보증을 보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이었습니다. 47번 최저사망보험금 우리가 GMDB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액보험에서 기납입보험료를 보장하는 게 있고 기본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납입보험료를 보장해 주는 거는 저축형, 연금과 적립형, 유니버설의 적립형이 있고 기본 사망보험금, 기본 보험금으로 사망을 최저 보증해 주는 것은 우리가 종신, 그 다음에 보장형이 있습니다. 유니버설의 보장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변액 종신의 GMDB는 뭐로 보장하는 거예요? 기납입보험료가 아니라 기본 보험금으로 우리가 보증을 해주니까 틀린 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저축성이고 연금이나 기본 사망, 최저 사망 보험금을 다 기납입보험료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종신이나 변액 유니버설의 보장형은 GMDB를 뭐로 보장한다고요? 기본 사망 보험금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시점에서 생존하였을 경우 특별 계정에 펀드 수익률과 상관없이 연금 재원으로 최소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해 주는 거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는 거를 annuity라고 합니다. accumulatio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A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GMAB.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종신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을 인출한다. 종신이란 말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인출이라고 하는 withdraw가 들어가 있는 W, GMW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연금 적립금을 보증해 주는 것을 GMAB, 그 다음에 일정 연중 기준 금액의 일정 수준 이상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옵션은 GMWB.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우리가 사망보험금 보장형인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가 아니라 기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하고 있고요. 변액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을 위한 금액을 특별계정에 적립해둔다. 최저보증을 위한 금액을 특별계정에 적립해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번 계정에 적립하고 특별계정은 운영하는 거예요. GMAB는 어디죠? A가 accumulation, 연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연금보험에만 적용되는데 연금보험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GMAB가 아니라 GMDB가 되겠습니다. GMDB, 최저사망금 보증이라고 하는 GMDB는 모든 변액보험의 디폴트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